안녕하세요. 티파지토리 오정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ggplot2 레시피 중에 5번째 시간, 스캐터 플롯에 대해서 산점도죠. 데이터 과시화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기법이기도 하고요. 산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gcookbook 라이브러리하고 ggplot2, 그 다음에 dplyr 이렇게 딱 3가지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데이터는 gcookbook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예제 데이터 중에 height and weight, height weight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커서를 두시고 F1키를 누르시면 이쪽에 설명이 뜹니다. height and weight of school children, 어린 학생들의 신장과 몸무게를 기록한 테이블 같고요. 이런 변수들이 있답니다. 성별하고 나이하고 이렇게 키와 몸무게가 있고 체인 연산자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열 중에 요런 열을 추출해 달라라는 명령어죠. 이 부분은 R 문턱 넘기 시리즈 중에 4편에 제가 dplyr R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그쪽을 참고하시고요. 이 데이터 중에 이렇게 에이지어하고 키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산점도를 그리려면 1층 이것만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겠죠. 이게 1층이고 여기 플러스의 의미는 계속 층수를 올리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층에 나는 점으로 나타내고 싶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ggplot 그릴 대상, 데이터셋 명이죠. 그 다음에 에스테틱은 x, y를 지정하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 x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산점도가 그려지게 되고요. 이 안에 지오메트리 포인트 안에 가로 안에는 또 각종 이 포인트들을 또 정의할 수 있는 또 세부 옵션 값들이 쭉 존재하죠. 베이스 1층은 똑같고요. 자, 2층에서 포인트를 했는데 아까랑 다른 것은 안에서 이제 쉐이프는 어떤 모양, 크기는 어떤 크기를 지정을 했죠. 그래서 아래서 제공하는 쉐이프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0번부터 25번까지 그리고 나머지 기호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21번 그러면 21번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지금 색깔이 다릅니다. 이 의미는 이거를 다 손을 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겉에 이거 테두리도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전체적인 색깔만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점이 좀 더 커졌고 쉐이프도 바뀌었죠. 이렇게 만약에 쉐이프를 또 여기서 바꾸면 네모로 바뀌고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 나갑니다. 이걸로 쉐이프, 점의 어떤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 더 추려내네요. 성별까지 추려내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성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요. 이번에는 X, Y를 선택하는 지정하는 쪽에서 모양하고 컬러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쉐이프를 성별로 그러면 성별에 따라서 성별이 이제 2가지겠죠. 남성 아니면 여성이니까. 그러면 2가지 쉐이프로 이제 자동 설정돼서 보여지는 겁니다. 구별되게. 그 다음에 컬러도 이 성별 따라서 색깔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 ggplot가 미리 예약해 놓은 그런 색깔과 이제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피메일은 이렇게 빨간색, 메일은 이렇게 하늘색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못 보던 것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스케일 쉐이프 매뉴얼이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쉐이프에 대해서 내가 매뉴얼하게 지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지지플라트가 선정해 주는 걸 쓰기 싫고 내가 수동으로 지정하겠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스케일 쉐이프 매뉴얼이라는 게 명령어가 있고요. 그 밸류는 이제 두 가지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쓰겠다.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난 색깔도 기본 색깔을 안 쓰고 브루어라는 칼라 브루어라는 그 외부 패키지에 있는 그 색깔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 팔레트 이름은 셋1이다.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려보면 네, 셋1에 이제 칼라 램프들이 쭉 있는데 셋1을 보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색상이 이렇게 빨간색하고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피메일하고 메일도 지금 쉐이프가 매뉴얼로 지정이 됐죠. 첫 번째, 두 번째로. 그래서 요 칼라 값에 대한 요거 지금 처음 나왔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층 똑같죠. 이 1층을 하는데 기존에는 안 했던 그러니까 색깔별로 나타내고 싶고 또 모양도 성별에 따라서 바꾸고 싶고 까지가 좀 확장된 거고요. 거기에 점형으로 나타내고 싶은데 모양도 내가 매뉴얼로 정하고 싶고 색상도 내가 매뉴얼로 정하고 싶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브루어에 대한 것을 보면 요게 이제 알칼라 브루어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칼라 램프들이 쭉 미리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쓴 게 셋1이잖아요. 셋1 여기 셋1의 첫 번째 빨간색, 파란색이 이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빨간색,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하이트 웨이트 데이터셋에서 몸무게가 100파운드를 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열을 한번 추가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뮤테이트라 그랬죠. 새로운 파생 변수를 만들 때는. 그러면 원래 있던 컬럼명이 이제 이게 되겠고요. 몸무게가 100 이하냐, 파운드입니다. 킬로그램이 아니고 100파운드 이하이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아니면 이렇게 표시를 하라. 이거는 R 베이스 문법이에요. if else. 그냥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몸무게가 100 이하이면 이렇게 나타내고 이게 true예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걸 여기 쓰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를 그 컬럼에 생성을 시키고 그 아닌 경우는 100 이상인 경우는 이렇게 문자를 생성을 시켜라. 어디다가 weight 그룹이라는 변수명으로. 그러면 없던 변수가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뮤테이트. 그래서 원래 있던 데이터에서 원래 있던 컬럼의 조건을 걸어서 새로운 파생 변수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HW라는 컬럼에 넣고 HW를 보면 HW 지금 여기 마지막 행에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없던 거죠. 웨이트 그룹은 없던 컬럼이에요. 근데 뮤테이트를 함으로써 여기 생긴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제 100파운드 이하다, 이상이다를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왜 했냐? 1층인데 여기도 전과 마찬가지로 쉐이프를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내고 성별에 의해서 자, 이번에는 이제 필이라는 걸 씁니다. 도형일 때 필이라는 걸 쓴다고 했죠. 웨이트 그룹 새로 만든 변수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100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색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 포인트는 크기만 살짝 키웠고요. 매뉴얼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내가 매뉴얼하게 정해주겠다. 첫 번째는 아까 그 모양에서 21번 여기 나오죠. 21번과 24번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세모와 네모 안을 채울 수 있는 그 도형 심볼로 쉐이프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스케일 필 매뉴얼 채우겠다는 거죠. 필. 자, 필은 저명은 필을 쓰지 않고 그냥 칼라를 쓴다고 했어요. 근데 21번 요 쉐이프는 안에 채울 수 있는 요것들에 대해서는 필이라는 게 통용이 됩니다. 여기 지금 색깔을 채울 수 있는 옵션들이 21번부터 25번까지 쉐이프예요. 얘네들은
필 명령어를 쓸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다 못 씁니다. 필 명령어를. 얘네는 컬러를 지정하게 돼 있고, 얘는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해놓은 이유가 바로 안에 색상을 매뉴얼하게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도형이다라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도형이 아니고 점이고, 예, 그렇게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채우는데 밸류는 하얀색과 블랙이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낯선 게 나오는데, 가이드 레전드는 레전드, 그러니까 그래프에 나오는 레전드를 조작하기 위한 또 개체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모르셔도 되는데 낯서실 겁니다, 지금. 근데 저도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예, 이런 override.aes는 얘다라는 게 여기서 화이트 블랙으로 매뉴얼하게 해준 걸 반영을 해라,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프상 범례의 미적 매개 변수 지정. 이거는 이제 그려보면 이해가 갑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지금 보면 여기서 원래는 웨이트 어쩌고 저쩌고였죠. 근데 제가 여기 레전드에서 가이드 레전드에서 타이틀은 이렇게 바꿔라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해줌으로써, 예, 요게 색깔이 하얀색이냐 검은색이냐 이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했냐,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데이터를 가시화를 하는 이유는 뭔가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고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 남자 여자도 볼 수 있지만 바로 몸무게가 적은 사람과 몸무게가 좀 나가는 친구들을 바로 이렇게 구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정보를 한꺼번에 다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가시화를 하는 거죠. 예, 이번에는 연속 변수, 이제 연속형 데이터에 대해서 산점들을 그려보는 걸 보면 똑같이 여기에서 이번에는 하나를 더 가져오네요. 아, 똑같네요. 네 개의 변수를 가져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자, 1층에서 똑같이 X, Y를 지정하고 이번에는 컬러를 몸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나눴네요. 예, 그러면 이제 몸무게는 수치형이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속형인 데이터로 이렇게 쭉 그려줍니다. 색깔이 진하고 흐리고에 따라서 이제 몸무게가 적은 친구, 많은 친구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 새로 나올 것은, 예, 이제 알파 값을 조정함으로써 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투명도가 조절이 됩니다. 지금 투명도를 조절을 하면 이렇게 겹쳐 있는 상황들을 좀 더 파악하기가 쉽죠. 그리고 여기서 사이즈를 또 이 컬럼의 수치로 적용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산점도에서는 이 에스테틱의 X, Y 뿐만이 아니라 쉐이프 모양, 그다음에 컬러, 그다음에 사이즈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줄 변수를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점에 대한 어떤 알파 값을 조절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점 크기도 달라지죠. 이렇게, 예, 그 지정한 변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투명도가 조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알파 값을 적용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알파 값 적용하고, 예, 점의 면적을 수치형 값에 비례하도록 이렇게 반영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게 좀 많이 나오네요. 근데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예. 스케일 칼라 브루어 아까 한 거죠. 예, 하면은 이제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웨이트의 어떤 적고 많음, 그 다음에 성별을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가시화를 하는 목적이죠. 예, 빠르게 쉽게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겹치는 점 다루기인데요. 예제 데이터 중에 다이아몬드라는 그 내장 데이터가 있는데 걔가 데이터가 한 54,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여기서 캐럿스와 프라이스, 가격을 X, Y 축으로 하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다이아몬드 SP라는
그래프 객체에 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들어갔을 거고, 이제 그 그래프에 이렇게 이름을 우변을 좌변으로 이렇게 보내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뭡니까? 예, 간단해지죠, 코드가. 예, 이건 지금 짧아서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코드가 길어질 경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SP에 이제 지오메트리를 그려보면 여기 빨간불이 들어올 정도로 좀 오래 걸리네요. 네. 캐럿에 따라서 가격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투명도를 주게 되면 네, 요게 0.1, 그 다음에 투명도를 또 0.01 요렇게까지 줄 수도 있어요, 수치를. 그러면 좀 더 어느 부분에 많이 몰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쉽게. 예, 괜히 하는 게 아니고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힘드니까 이 데이터로는 좀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약간씩 이렇게 투명도를 줘서 메인 어떤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가시화죠. 밀도에 따른 밀집도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너무 많은 점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다이아몬드 캐러스잖아요. 캐러스에 따른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 가장 시중에 이제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많은 점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고지고대로 보기는 이제 파악도 잘 안 되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밀집도를 보기 위한 거니까 이게 스탯 언더바 빈스라는 빈스 2D, 3D 할 때 2D입니다. 이렇게 해서 빈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규격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드를. 그래서 그 안에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밀도를 사각형들 채우기 색상에 의해서 지정하면 보기가 좋을 겁니다. 왼쪽 하단에 데이터들이 훨씬 더 이제 이쪽보다는 굉장히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곳에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중복이 많이 돼 있다는 얘기죠. 점들이. 그래서 그것을 좀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SP는 똑같고요. 전에 그린 것과 거기서 이제 데이터들을 우리 그 차원 축소하면은 데이터량이 확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거랑 뭐 개념상으로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예, 그 많은 점수 대신에 그것들을 어떤 격자로 30 x 30으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30 x 30으로 나눈 거에 얘는 이제 50 x 50으로 더 조밀하게 나눴고요. 예,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이런 격자망이 생겼죠. 그리고 격자망 안에 이런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쪽이 밀도가 이제 높다는 얘기입니다. 밀도가. 예, 연속형이니까 또 이렇게 범례가 나왔고요. 근데 두 번째 거를 보시면 이제 이게 첫 번째죠. 요걸 그린 게 요겁니다. 두 번째 게 그린 게 요 그림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이 밀도 50 x 50의 격자를 가지고 밀도를 표현하려면 이쪽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들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임의로 일단 0에서 6000 값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빨갛게 보이는 것들은 요 격자 안에는 6000개의 점이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첩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밀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또 못 보던 스케일 필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지금 바로 이런 목적으로 쓸 때 가시화할 때 필요한 거죠. 스케일 필을 하는데 그레디언트하게 필을 해라. 낮은 색깔은 라이트 블루로, 높은 색깔은 레드로. 그리고 리미트도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0부터 이렇게 쭉 뭐 더 할 수도 있겠죠. 이것들을 변경해 나가면 아마 색깔이 또 변할 거예요. 만약에 만으로 하면 예, 좀 더 뭐 바뀌어지죠. 색깔의 강도나 이런 게. 그건 임의로 정하기 나름이고요.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그리면 예, 이것도 언제 알려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그리드 익스트라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로딩을 하고, 그래프 그린 거를 G1의 값에, 또 그래프 다음 거 그린 것을 G2의 값에 담고 grid.arrange 한 다음에 G1, G2, 그 다음에 n 컬럼 몇 개냐, 컬럼 2개다 이거죠. 2개. 그러면 n 컬은 n 로우는 자동으로 정해지겠죠. 만약에 3개의 그래프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 하나가 더 생기겠죠. 그렇게 정렬할 때, 한꺼번에 정렬할 때 쓰는 그 외장 패키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산점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라인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장 파워풀한 퍼시트, 그 카테고리컬 데이터에 의해서 한 방에 그래프를 많이 그려주는 그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할까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